안녕하세요. 삼성전자가 작년 초에 갑자기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이 그때 작년 1월에 진짜 많이 몰렸습니다. 주식 처음 하는데 삼성전자는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냐? 이제 9만 원 됐으니까 금방 10만 원 되지 않겠냐?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이랬는데도 무조건 삼성전자 이런 거 다른 주식은 다 필요 없고. 물론 그때 이후로 주가가 이제 7만 원 밑으로 계속 내려갔으니까 아마 작년에 삼성전자 사신 분들 중에서 수익 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의 다 물렸을 거라 봐요. 최근에 잠깐 반등해서 8만원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왔죠. 7만원으로 내려왔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전자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저도 한 명이고, 작년 말까지 저도 삼성전자 주주였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애착이 가는 기업으로서 최근에 이슈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산적한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면은 10만 전자 빨리 올 거라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 늦어도 어쨌든 반도체 시장은 커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반영을 하게 되면은 10만 전자는 결국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떨어지면요, 공포를 갖지 말고 우선 문제의 핵심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팔아야 돼, 아니면 더 사야 돼, 이렇게 보지 말고 왜 떨어진 거야, 아니면 다시 오를 수 있는 거야, 이런 문제의 핵심을 보고 나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해야 되는 거죠. 누가 팔았다고 같이 따라서 판다던가 누가 샀다고 따라서 사는 거는 좋은 투자법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가 하락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시장 자체가 나빠서 발생한 거예요. 단순하게 기업의 문제가 없고 그냥 순수하게 시장 자체가 나빴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좋아지면은 다시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냥 버티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은 같은 반도체인데 그 주가의 흐름이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뭐 가전, 스마트폰, 반도체 여러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반도체를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하이닉스랑 지금 좀 많이 괴리가 벌어지고 있죠. 메모리 반도체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여기가 주력 어떻게 보면 매출 이익을 내주는 곳인데, 이렇게 격차가 나게 된 거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서 삼성전자랑 TSMC의 이제 3나노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뭐 지금은 4나노이긴 한데 이제 앞으로 3나노 전쟁을 대규모로 펼칠 거예요. TSMC의 반도체 수율이 좋지 않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삼성전자 수율도 더 나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7월부터 3나노 양산에 들어가고, 삼성은 올해 상반기에 양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3나노를 양산하냐, 뭐 이제 이런 경쟁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TSMC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하반기로 3나노 양산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거 TSMC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수율 엉망이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또 이상한 거는 또 다른 뉴스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게 지금 안 좋은 상태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TSMC 같은 경우도 이제 양산이 어렵다라 봐가지고 고객사들한테 4나노로 가시죠, 5나노로 가시죠, 이렇게 배정을 했었습니다. AMD랑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5나노, 6나노로 이제 택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죠. 그리고 23일 퀄컴이 삼성이 해야 할 3나노 물량을 TSMC로 이전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저는 결정타라 봐요. 그러면 퀄컴은 왜 이 3나노 물량을 삼성에서 빼서 TSMC로 갔냐라는 거죠. 분명 TSMC는 하반기에 들어갈 거고 삼성은 상반기에 들어갈 거니까 기존의 계약대로 하면 더 빨리 나올 거고, TSMC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고객사가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좀 바스켓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서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전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런 걸 한번 추측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삼성의 수율이 나와 있는데,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는 35%, 엑시노스는 훨씬 이하라는 기사가 있어요. 물론 이게 약간 대만의 TSMC를 좋게 봐주는 기사가 있고 삼성전자를 좋게 봐주는 기사가 있어서 뭐 좀 양쪽 다 보시는 필요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기사에서는 그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율이라는 게 뭐냐면 초기에는 원래 나쁠 수밖에 없어요. 양산 전이기 때문에 다 엉망일 거예요. 그래 한 1년 정도는 지나야지만 그래도 안정화가 되면서 개선 공정을 하고 이런 수율이 잘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이익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건데, 벌써 우리가 너무 초기 수율에 지금 민감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지금 고객사들은 어쨌든 TSMC를 택했다라는 점에서 우리 삼성은 왜 그럼 뺏기고 있는지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3나노에서 어쨌든 이 TSMC랑 삼성전자가 갈림길에 쓴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올 여름에 결판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의 과거는 있고 앞으로 어떻게 결판이 날지 미래를 주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평판이 나오고 그다음 핀셋이 나오고 GAA가 나오는데 지금은 핀셋 공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 여름부터 삼성전자는 GAA 공정을 시도하는 겁니다. TSMC는 좀 나중에 들어갈게, 한 2024년에 들어갈게 라고 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지금이다, 역전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여기서 한번 이제 도전을 걸어보는 거죠. GAA 기술은 어떤 거냐면, GAA 원래 1세대 기술은 TSMC가 좀 더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GAA 중에서도 3세대인 MBC 패스로 넘어가 버립니다. 다중 가교 채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이거를 택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여기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하고서 베팅을 걸어본 거죠. 어쨌든 TSMC는 지금은 핀셋 공정으로 3나노에 들어간다. 그럼 3나노에서 GAA 대 핀셋 누가 이길 거냐, 이제 이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참고로 쉽게 설명하자면 이 웨이퍼 한 장에다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을 때 기술이 좋으면 좋아질수록 생산성이 높아지고 가격이 내려갑니다. 소비 전력도 줄어들고요. 정보 처리 속도도 빨라져요. 그래서 나노 경쟁을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초미세 공정으로 가면서 이 나노 전쟁이 점점 더 치열해졌고, 선이 가늘어지는 만큼 전자가 흐르고 멈추는 거를 잘 통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오류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수율에 문제가 난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실제로 지금 나노 전쟁조차도 거의 뭐 신급이다라 부르는 거죠. 이걸 어떻게 공정을 그려? 이게 어떤 기술이야? 외계인을 데려온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자체도 어마어마한 기술이다 볼 수 있습니다. 평판 팻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면을 닫는 거고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핀팻 같은 경우는 3면을 닫는 거죠. 그리고 GA, MBC 팻 같은 경우 4면을 접하니까 이 트랜지스터의 안정성이 더 올라갑니다. 선폭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안정성을 가져간 다음에 성능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3나노에서 TSMC 같은 경우는 4나노에서 지금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수율도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파운드리에서는 TSMC가 좀 더 한 수 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TSMC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GAA 갖다가 만약 실패하면 어떡해? 고객사 뺏길 수 있잖아. 차라리 3나노까지 한번 핀팻으로 가고 그 2세대 2나노 갈 때 그때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넘어가서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만약 삼성전자가 성공하게 되면 10만 전자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 도약판이 되겠죠. 우선은 이 삼성이 가진 GA 3세대 기술의 MBC 팻 같은 경우는 GAA가 전력 소모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성능도 좋고 부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성공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굉장한 혁명이 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험난한 길을 걸었고 이번에도 또 한 번에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의 저력을 보면은 충분히 한번 믿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걱정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TSMC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는 고객사를 얻기도 쉽지가 않아질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3나노 IP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고객사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수율이 잘 나온다라는 걸 보여줘야지만 고객사들한테 신뢰를 얻고 주문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TSMC의 독주에서 양강 체제를 확고하게 굳힐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뉴스들을 보면은 둘 다 수율 문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뭐 TSMC가 좋다, 삼성전자가 좋다, 뭐 이런 거보다는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계점에 슬슬 봉착해 왔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닥 쪽에서 넘버 3가 하나 있었는데 인텔이 있습니다. 인텔한테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3나노가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텔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인텔은 3나노 안 갈 거거든요. 한 방에 2나노로 갈 거기 때문에 3나노에서 시간 질질 끌다가 2나노 천천히 오세요. 그러면은 우리 2나노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2나노라고 해서 진짜 2.0나노 이런 게 아니라 뭐 2.9나노, 2.7나노, 2.5나노 이렇게 갈 거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리적인 한계가 2.5나노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2나노에 도전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물리적 한계에서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는 수율 싸움으로 넘어갈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노에서는 지금 좀 밀렸지만 수율을 잘 뽑는 수율 장인,
인텔 같은 경우는 이거 2나노까지 가면 해볼만 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노 선폭을 줄이는 게 꼭 정답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원소의 종류라던가 전압이라던가 접촉 방식까지 종합해서 트랜지스터 기술력이 나오는 건데, 이 나노 선폭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인텔이 더 우위입니다. 그러면 인텔 같은 경우는 나노 선폭마저 따라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넘버 3가 아니라 넘버 1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아직 실체가 없는 인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인텔 주식 사세요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국 세 회사가 결국 다 도박을 걸고 있다. 그러면 이 도박에서 누가 이길지를 알 수가 없다. 결국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장이 나빠서 주가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3사 다 주가가 최근에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텔이라고 보는데, 생각해보면요, 어떻게 반도체 투톱이 한국과 대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영국이라던가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왜 메모리, 파운드리 선도업체가 없을까?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그 나라들이 못해서는 아니에요. 이 자유무역 시대다 보니까 효율 있는 경영을 해야지만 주가가 올라가고 매출과 실적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집중했던 거죠. 생산은 외주를 돌리는 겁니다. 이 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체 물량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고객사들의 물량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거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사례인 거고, 보통은 예를 들어서 인텔이 AMD 거 해주겠다, AMD가 엔비디아 거 해주겠다, 일 맡기겠어요? 못 맡기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생산만 하는 회사들한테 외주를 맡기는 게 서로에게 윈윈이다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이런 구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이 이 판도를 바꿔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글로벌 주의였잖아요. 지구촌, 뭐 글로벌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신냉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게 어떻게 하면은 기술을 안 넘겨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러시아에게 반도체를 안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유럽 침공처럼 생산시설이 모두 한국, 대만에 몰려있게 되면은 지형학적으로도 위험이 굉장히 크죠. 대표적으로 뭐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주변국을 위협할 때 대만이라던가 한국을 위협하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위에 북한도 있고 그러면서 반도체 생산 시설이 다 파괴가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쇼크가 오겠죠.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 중요한 생산 시설의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미국에 좀 들여와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서라도 좀 약간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준비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악을 고려한다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이 봤을 때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넘어와라 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글로벌적인 헤게모니가 이제는 보호무역주의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문제에서 보다시피 이 반도체 수급이 막히면은 자동차 생산이 밀리는 것처럼 이 고품질 반도체가 막히게 되면은 컴퓨터라던가 의료, 서버, 쇼핑, 군사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타격을 다 받아버려요. 예전에는요, 전쟁만 해도 과거에는 식량을 얼마나 잘 보급하냐가 문제였었어요. 식량이 끊기면 그 부대가 전멸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기가 꺾여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석유였죠. 석유가 끊기면 탱크가 못 가요. 그러면은 다 난리 나는 거죠. 지금은 반도체 보급이에요. 반도체 보급이 안 되면은 무기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집요하게 지금 중국에다가 EUV 장치를 안 주려고 막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넘어가면은 중국도 고품질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무기 발전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러면 미국은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워질 겁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미국이랑 일본이 뭘 했습니까? 러시아로 반도체 수출 금지를 다 해버렸죠. 그러니까 요새는 반도체 없으면 전쟁할 수가 없다.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은 산업의 쌀이기도 하지만 전쟁의 쌀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하나의 국방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하는 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석유를 통제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컨트롤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반도체를 독점해서 다른 나라가 패권을 갖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대만에 있는 반도체 생산 기지는 불안하다라는 거죠. 미국 내로 들여오도록 노력한다던가 아니면은 미국 기업이 이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이 뜬금포로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한 것부터 시작해서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공급난을 핑계로 정보를 제공해라 이렇게 요구했었던 것들,
삼성, TSMC, 하이닉스 모두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요구받는 등 이 국제 관계들을 지금 봤을 때 미국의 의도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텔을 최소한 넘버 3로 키울 의지가 미국에게 있다. 그러면 인텔이 말한 거는 허풍이 아니라 뒷배경에 미국이 밀어주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한 게 아닌가, 이렇게 가정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파운드리 업체에서 그동안은 양분하는 시장이 아니라 이제 천하 3분지계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TSMC든 삼성전자든 원래 자신들이 가져가야 되는 성장 파일을 인텔에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러시아 사태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국제 헤게모니 자체가 지구촌 글로벌에서 신냉전으로 회귀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흐름이 될 겁니다. 소련 붕괴처럼 패권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 신냉전은 계속 오래 갈 건데, 그러면은 이제 자주국방이라던가 이제 그 나라를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고, 전반적으로 무역의 속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성장이 옛날처럼 빠르게 좀 일어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는 수익을 내는 자산보다는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자산으로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성장하는데 옛날처럼 과감하게 수출할 수 없으니까 성장에도 한계가 봉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만 전자 기대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건 아니죠. 점유율이 TSMC가 53%고 삼성전자가 17%입니다. 이 파운드리 쪽에서. TSMC 매출이 68조, 영업이익이 28조, 순이익이 25조 6천억이에요. 영업이익률이 41%가 나옵니다. 거의 애플급이죠. 순이익률도 37.6%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있죠. 반면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은 메모리 시스템 모두 합쳐가지고 매출이 94조, 영업이익이 29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TSMC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긴 하죠. 덩치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43조, 영업이익이 12조 4천억, 영업이익률이 29%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영업이익률이 그 정도 나온다라 봐야 되겠죠. 메모리에서는. 그럼 이거를 빼고 시스템은 영업이익률이 몇 퍼센트 나오냐를 보면은 어느 정도 지금 삼성전자 수율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이닉스의 삼성전자 낸드 메모리 점유율을 보니까 삼성이 33%, 하이닉스가 20% 수준이고, D램 점유율을 보면은 삼성이 42%, 하이닉스가 30%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만 볼게요. 삼성전자 메모리 매출 영업이익을 이제 하이닉스의 1.5를 곱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메모리 분야 매출은 64조 5천억, 영업이익이 18조 6천억, 영업이익률 29%가 나오죠.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사업부 매출을 보자라고 하면은 추론이 나오는데, 매출이 29조 5천억,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으로 영업이익률이 35% 정도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TSMC에 비해서는 조금 밀리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근에 4나노도 수율 문제가 있다라고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사업 자체가 이익률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비용을 엄청나게 쥐어짜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영업이익률을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려고, 아니면은 TSMC도 만만치 않게 수율이 안 좋은 거예요. 서로서로 이제 계속 나노 전쟁 가다 보니까 수율은 다 서로서로 엉망인데 어쩔 수 없는 거죠. 3나노 가야 되고 계속 2나노 가야 되니까 계속 시도는 하는 거고,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서로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난다라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인텔이라는 돌발 변수만 제거할 수 있다라면은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참 잘했고, 올해 하반기에 3나노 GAA 공정 수율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물론 수율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방금 봤던 뉴스들처럼 고객사 확보가 이제 가장 좋은 뉴스가 될 겁니다. 고객사한테는 수율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퀄컴이라던가 인텔, AMD, 엔비디아 같은 주요 고객사들이 TSMC에서 삼성 3나노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삼성이 고객사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수율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평택 고덕의 식당에서 밥을 먹어서 엿듣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대덕 연구단지에서 몇 년 동안 한번 밥을 먹어봤는데 배터리 정보 한번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들어도 진실인지 알 수도 없고, 전쟁에서는
수많은 소문이 존재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게 괜히 잘못된 소문에 내 전 재산을 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장 확실한 정보를 보고 조금 늦게 들어가더라도 확실할 때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꼭 공부를 한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지식은 쌓이는데 수익률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공부를 하고 삼성전자를 산 사람, 공부를 안 하고 삼성전자를 산 사람 모두 작년에 샀으면 다 물렸다라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잘못된 데이터를 지우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야지만 투자의 정확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바쁜 직장인들은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업종 위주로만 공부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업종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업종 위주로만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장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일도 잘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언젠가 10만 원은 가는데 그 속도가 어떻게 될지 어떤 원인이 키포인트가 될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10만 전자 화이팅.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